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그 원불교 교사 1068쪽에 정부 출신의 공동생활 나옵니다.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스케치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제가 이제 봉독하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때 전무 출신 김광선 등은 이리, 이게 박원석 집 이리에 잠시 주접, 이게 머물르셨다는 거죠. 주접하셨으나 적수공권으로 이게 뭐 가진 손에 뭔가 우리가 준비된 게 없다는 거죠. 생활 방로가 심히 막연하여 하던 중 부근 송악리의 척식회사 소유 토지 약간을 빌려 근근 장농, 농사를 장농한 결과, 농사를 지은 결과 약간의 출수를 얻어 공부의 자금을 삼게 되었으니 이것이 새 회상 산업부의 효시이다. 여기 산업부라는 명칭이 나와요. 이때 산업이라는 것은 농업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대운산이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하죠. 이 산업부에서 확대돼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약재 이제 이런 데도 넘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산업부의 효시라는 이곳도 중요하죠. 저희 한번 가보셨죠? 송악리 그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송악동? 송악동이죠. 송악동 그 지금 익산역 뒤라고 해야죠. 뒷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로 보면 주차장 있고 하는 일대 그 근처에 있잖아요. 이게 여기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전무 출신으로 제도가 시작돼 가지고 총무건설 전이니까 총무건설이 세우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무 출신들이 이제 막 전무 출신이라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이 자금이 아까 나왔잖아요. 전무 출신 대연세 한다고 하니까 뭐 이제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하니 근데 이때 이제 전무 출신이 이제 시작하니까 신청을 받으신 거죠. 이렇게 저도 전무 출신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무 출신은 오롯이 전무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롯이 힘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공부 이 사업에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모였던 것이 박원석가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해 가야 되는 이때 이제 시작되고 자 그 후 제가 출가 후 1심 합력으로 근근히 총부의 첫 건설을 마쳤으나 그러니까 그때 두동 졌다고 하잖아요. 두동. 그 유지와 생활 방로는 계속 막연함으로 송적벽 아시죠? 적벽, 붉은 벽. 그래서 제가 이게 아마 이분이 얼굴도 약간 좀 빨간하시고 급한 성격으로 그러실 거예요. 울그락푸락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적벽이다 이렇게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등이 발의하여 원기 9년 12월에 엿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이게 문정규가 발의하고 송적벽의 그 방안을 제시하고 했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여기 교사에는 송적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몇 사람이 주무가 되고 모든 인원은 행상이 되어 우리가 옛날에 엿 만들어 갖고 엿팔로 다녔잖아요. 그 이익으로 1년간 호구를 하게 되었으나 이게 1년이 아니고 한 6, 7개월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익도 박약하고 외경 접촉이 심하여 공부에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듬해 원기 10년 음력 7월 그러니까 앞에 여가 원기 12월에 엿 제조업을 했다 보니까 이게 기르면 한 8개월, 한 7개월 정도 한 거예요, 이게. 드디어 폐지하였다. 이때 엿과 관계된 얘기가 많아요. 재밌는 얘기. 이게 연목판 잊어먹은 얘기 나오죠. 이게 어디 나와요? 우리 현재 대종경 시식품 사장인 얘기 보아서 대무사님께서 이제 그거 도둑을 찾았어요.
목판만 찾았어. 엿은 가져가고. 예, 그렇지. 우리도 지갑 하면은 그 돈만 빼고 지갑은 너나 똑같은 거죠. 그런 거나 이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엿을 팔라고 하니까 엿을 팔아본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이거 팔러 다니라고 하면 난감할 것 같은데, 팔기는 팔아도 정말 이게 아주 거기에 이렇게 능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데 가서 판 거예요. 자기 집이 뭐 이렇게 아는데 가서 파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그 대운사님이 그걸 이제 아직 보시고 나무래세요. 그러니까 아는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때 살기가 참 그 벅찬 시대라 이렇게 막 그 김광선 그 선진이 팔사님이 힘이 세셨나 막 엿을 막 꽉 짜가지고 우리가 그 찌꺼기 이렇게 먹고 좀 남아 있어야 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 짜셔버린가 봐요. 압축기 같이 그냥. 그래가지고 뭐 그랬다는 설도 있고 그렇고 뭐 제가 여기도 있는데 재미 삼아서 말해 봅니다. 여기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려볼 거 있는데 갖고 별명이 허천, 껄떡, 뭐 천연, 뭐 이게 먹고 싶은데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 천연스럽고 뭐 이런 별명도 붙고 뭐 그냥 재밌는 그때 당대 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 후 생활 대책으로 만성리의 척식회사 소유답 약관을 다시 빌려 출장 장롱으로 선비를 마련하였으며, 만성리 가보셨죠? 그때 만성교당 옆 좀 가면은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우리 성가에서 만석병 밭갈기도 눈물겨울하는데 그게 이제 밭갈이가 아니라 논농사도 눈물겨울하 이렇게 돼야죠. 이게 총부금 경비는 약간의 희사금 수입과 임원들의 출력 농작으로 충당하였으니 이는 곧 생활종교 후 체계를 세우기 시작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생활종교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걸 자력으로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죠.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걸 읽을 때 전무 출신 공동 생활할 때 이 전무 출신들의 시작과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게 생활종교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활화 된다는 게 아니에요. 생활종교를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냥 생활화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생활종교라는 건 생활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자력으로 이게 남한테 의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참 우리들 영원한 숙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읽을 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렵게 시작하신 거예요. 정부 출신 공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계승해 가야 될지 참, 이게 그냥 옛날에 그랬다 그렇게만 읽지 마시고 지금의 문제하고 계속, 아까 읽기라는 것은 계속 대화해야 된다고,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그래서 미래를 또 전망하는 거죠. 그때 전부 출신이라는 이 가치, 전부 출신이 탄생했고 전부 출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당시 총부의 전무 출신들은 평소 각자 가정에서 일찍이 한 번도 노동이나 행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처지였다. 폭염을 무릅쓰고 논과 밭으로 작업하여 풍설을 무릅쓰고 거리와 마을을 배회할 때 그 고생이 오죽하였으며 대개는 엿밥으로 끼니를 대신하고, 근데 이 엿밥으로 끼니를 대신하는데 꽉 짜버리니까 침구조차 부족한 누습한 방에서 종일 피곤한 몸을 쉬게 되었으니 그 갓난함이, 요즘은 가난함이라고 읽죠. 가난함이 어떠하였으리요. 이때만 해도 갓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언어의 변천이라는 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갓난함이라고 쓴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를 보면 그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구가 부족해갖고 이렇게 침구를 놓고 이렇게 이불을 놓고 이불에 맞춰서 발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주무셨다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냥 침구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그런 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전부 출신의 태도죠. 고생이 아니었던 거죠. 오직 세회상 만난 기쁨으로 유일한 낙을 삼아서 모든 일에 조금도 거리낀 바가 없었다. 석반 후에는 한 자리에 모여 하루의 경과를 보고하고 감상과 처리권을 토로하며 이게 공사문화죠. 공사. 대종사께는 간간히 법설로 대중의 공부를 지도해 주시니 대종사께서 요즘 이게 대종사께서는 요즘 언어로 하면 이 뒤에 는을 빼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하죠. 대종사께서 그런가요? 요즘 아마 대종사는 그렇게 하나요? 서를 빼는군요. 대종사는 간간히 법설로 대중의 공부를 지도해 주시니 그 단란한 공동생활은 이른바 지상의 천국이었다. 이게 이제 전부 출신들의 그러니까 고생보다 이렇게 아까 세회상이라고 했으니까 대종사님께서 불법연구회를 세우셨던 그 뜻을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야, 이런 게 지금 우리들의 전부 출신들의 그 가치에 이게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요 대목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석반 후에 이제 모든 일 처리하고 공사문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공사문화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될 문화 중 하나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때도 그때 감상과 어떻게 처리했다는 걸 토론을 하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이 대종사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모임의 어떤 그 역할자가 모든 모임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또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 법설의 힘이. 이럴 때 진짜 지상의 천국이다. 이런 공동생활이. 전무 출신은 기본적으로 이 공동생활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문화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건 숙제입니다. 전무 출신의 공동생활. 그렇지만 전무 출신이 나중에 교당 같은 데 살 때는 또 공동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함께 한다는 이 연대의식이죠. 이 공동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나 하나가 아니라 전무 출신이라는 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연대에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요즘으로 한다면 네트워크 이렇게, 링크가 이렇게, 이렇게. 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가냐, 문화로 이어가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전무 출신이다 하면은 우리가 이런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든지 함께하고 일에 협력하고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서로 막 이어져 있는 거죠. 깐깐하게 이렇게. 이런 것은 우리들의 초창기 대종사님과 이 선지님들의 뜻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흠모하냐.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읽어야 된다. 생활을 지금 이때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또 바뀌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치를 우리가 숙모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흠모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총부 건설할 때 말이 이 총부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묘지들이 많았어요. 대운사님 꼭 어디 하면 묘지 많은데 그거 뭐야? 버린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버린 땅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 가보면은 이렇게 묘지 이제 주인 없는 묘지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묘지야. 많잖아요. 지금 여기 배산만 가도 벌써 이제 이렇게 인연이 끊어진 묘지들은 나무들이 막 자라고 하니까 이제 털을 닦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유골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해오는 말이 거기에 막 유골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총부 건설할 때 막 유골이 3가만 이상 막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대종사님은 그러한 땅에다가 새로운 우리로 말하면 이 세회상 그러니까 새로운 포부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포부 건설에 거기 일을 함께 하시려고 동참하는 전무 출신들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무 출신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생에서도 이 세회상에 참여한 기쁨이 낙인 거예요. 대종사님의 뜻을 함께하는 게 낙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모여서 그 뜻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때를 공부 삼아서 공부담으로 전환시키고 또 이 법설 듣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러한 공유하는 사람들. 이렇게 잘 전달되기를 여기서 전무출신의 공동생활이라는 이 타이틀에서 그런 뜻을 보고 이런 뜻이 처음 시작됐던 송악리 그 터전을 우리가 잘 잊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한다는 선에서 끊는 이유가 알죠. 우리가 우리들이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적 조건까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물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우리 3번째 전무출신의 공동생활까지 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까지 해서 불법연구의 창립총회, 그 다음에 그 총부 기지 건설, 그리고 전무출신의 공동생활까지 봤어요. 이걸 보면 하나는 어찌 보면은 시설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인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할 때 불법연구의 규약이라는 어떤 그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자, 처음에 우리가 봅시다. 텍스트 있어요. 시설 있어요. 거기에 주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법, 법, 우리 교리와 제도 체제, 그다음에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 그 다음에 그 터전. 그러니까 총부 건설이라는 것은 일단 이 세계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대종사님은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마련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여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대종사님 이제 훈련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훈련 과정이 나와요. 훈련 과정이. 다음 시간에 이제 훈련 과정 들으면 대종사님의 큰 뜻을 대충 흐름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데, 총부 건설은 저는 못자리판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개벽, 그 대종경에 나오죠. 개벽을 말할 때 처음에 닭 우는 시간에 따라서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계절별로 어떤 사람은 농사 지을 준비를 해라는 거, 농사 지을 때를 알려주는 것이다. 농사 지을 이제 채비를 하는 것이다.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다. 대종사님 어떤 분? 직접 농사를 지는 거. 근데 그 직접 농사를 지을 때 저는 총부는 못자리판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못자리를 해서 이거는 이제 옮겨서 심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 못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것이 훈련법에 담겨져 있다. 다음 시간에 훈련법을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이 시간은 좀 짧게 이 정도에서 정리할까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